자, 유하. 자, 크리스마스 특집. 2025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가 준비했던 몸이 아파가지고 하지 못했던 레니아워 생활기록부 같이 보기 방송. 레니아워의 어릴 때 시절은 어땠는가? 자, 레니아워의 어릴 때 학창 시절은 어땠는가? 그는 어떤 학생이었는가? 어떤 시절을 보냈는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생기부 같이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은 뭐냐? 왜 갑자기 메르세데스 벤츠로 시작을 하느냐? 일단은 학교 생활을 보기 전에 유치원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유치원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저 먼 옛날에는 유치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세종 유치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유치원이었다. 지금은 이 건물이 허물고 여기만 남았어요. 이 건물만 남았고 건물이 허물어지고 여기에 참고로 파파존스 들어옴. 여기가 파파존스 자리입니다. 현재는 파파존스. 그래가지고 세종 유치원을 저는 다녔었다. 레니아오 1993년생 중랑구 묵동 출생입니다. 묵동이 어딘가요? 레니아오님 목동인가요? 레니아오의 묵동 설명회를 이제 참고하시고요. 묵동 출생. 레니아오는 이제 3남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3남의 막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단히 늦게 낳은 늦둥입니다. 큰 형과 20살, 작은 형과 18살 차이가 나요. 당연히 제가 어릴 때 중학생 때까지는 고딩 때까지는 이걸로 놀리는 또라이들이 없었는데 한 중딩 때까지는 아마 저 정도의 늦둥이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생방 시청자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 늦둥이가 되잖아요. 그럼 어느 드립을 치는 줄 알아? 그때 당시에 그 매콤한 중딩 새끼들이 넌 사실 큰형 아들이고 네 어머니는 할머니야 막 이런 개지랄을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나이 차가 난다. 근데 사실 진짜 그럴 법한 나이긴 해. 그럴 법한 나이긴 해. 재밌는 거는 이건 약간 TMI인데 큰형 작은 형이 제가 초딩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형이 먼저 했거든요. 작은 형이 아마 초4 때인가 5때 했고 큰형이 초6인가 중1 때 했어. 그러니까 큰형 작은 형이 둘 다 30대 초반에 한 거죠. 34, 한 32 이쯤에 한 거지 결혼을. 작은 형만 조금 빨리 했고 한 30쯤에.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결혼을 당시 기준으로는 늦게 했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20대 때 하던 시대잖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당시 기준으로 꽤 늦게 했고 그리고 이제 조카들도 늦게 나왔어요. 저랑 조카랑은 또 나이 차이가 정상적으로 납니다. 저희 조카들 이제 고딩이에요. 삼촌 레니아오 34살. 근데 이제 조카들이 이제 고딩이니까 한 15살 차이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나름 또 학렬이 맞아졌어요. 큰형 작은 형이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애들을 좀 늦게 가져가지고 또 확률이 또 나름 맞았습니다. 조카가 나랑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었다. 만약 이 양반들이 좀 빨리 결혼했으면. 조카들이 나랑 이제 같은 연배였을 수도 있겠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러지 않았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늦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그 옷에 단추 뭐 이런 거다는 이제 미싱을 하셨어요. 단추 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마지막 작업하는 거. 그걸로 되게 크게 공장을 하셔서 나 태어나기 전엔 더 컸대. 나 태어나기 전에는 공장도 있었고 더 컸다 규모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누나들이 한 7명 정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난 시점 플러스 내 기억의 시작, 사람마다 다 그게 있잖아. 기억의 시작, 내 기억의 시작은 5살이거든요 5살 내 집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자는 5살 때는 엄마랑 같이 자나요. 그죠? 안방에서 내가 눈을 딱 떠가지고 TV를 보던 그 기억이 나요. 이게 내 기억의 시작이거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공장은 없어졌고 일하는 누나도 2명으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큰형, 작은형 그리고 일하는 누나 2명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았어요. 일하는 누나들은 같이 산 건 아니었는데 가까이에 있었어. 숙소가 가까이에 있었어. 우리 집이 그 묵동 이쪽이 원래 옛날에 태릉 쪽에 있는 군부대 거기 이제 간부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인주택이 개 많아. 과거만 하더라도 꽤 많았어요. 지금도 꽤 있어요. 묵동, 중화동 일대에 꽤 많아. 그래가지고 저희 집도 개인주택이었어요. 마당에 있는 개인주택이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복층이었던 건 기억이 나요. 복층이었던 건 기억이 나고 그리고 현관에 들어가면 바로 옆에 계단이 있었던 게 기억나. 편집자님 어리둥절. 이 네모집이 있으면 여기가 현관이잖아. 현관으로 들어가면 옆에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가는. 둘러서 이제 밑에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복층이었어요. 그것까지 기억이 나. 그리고 그 집에 같이 살았어. 숙소가 아니야.
2층에 누나들이 살았었어. 내 말을 잘못했다. 2층에 누나들이 살았었어요. 그런 형태였다. 1층 왼쪽에 들어가서 1층 왼쪽에 이제 안방이 있었고 오른쪽에 형들 방이 있었고 들어가면 완전 안쪽에 부엌이 있었고 거기까지 기억이 나. 정확히 기억이 흐릿한데 그런 집이었어. 그러다가 내 6살 때 집을 새로 지어요. 같은 땅 부지에 집을 새로 지어. 아버지가 직접 설계해서 다가구 빌라로 바꿔요. 4층짜리 다가구 빌라로 해서 3, 4층을 우리가 쓰고 이제 지하 1층부터 1층, 2층 이제 세를 주는 다가구 빌라로 이제 바꾸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뭐 우리들의 그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이제 집을 새로 짓고서 아직도 기억이 나. 내가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잠깐 딴 데 가서 살았었어. 얹혀 살았었어요. 한 달 정도? 한 달이 뭐야? 한 두세 달 정도? 한 두세 달이겠죠? 그때는 어릴 때라서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집 다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한 두세 달은 걸렸겠지. 지금 생각하면.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딴 데 아마 공릉 쪽이었을 거예요. 공릉 쪽에 가가지고 이제 얹혀 살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깐 방 얻어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을 새로 지었었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여기서 이제 30년 가까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3층을 우리 가족이 쓰고 4층에 큰형방이 있었어요. 4층에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큰형방으로 쓰고 지하 1층 방 중에 하나를 지하 1층이 이제 그 집이 두 개 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누나들이 썼었어. 아까 그 일하는 누나들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그마하게 공장도 있었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어릴 때의 추억도 많죠. 어릴 때의 추억도 많지. 누나들이랑 추억이 많아요. 어릴 때는 나 유치원 때랑 나 어릴 때 유치원 때는 형이나 부모님보다 그 아까 말했던 누나들 지하 1층 사는 누나들이랑 추억이 더 많았어요. 이 두 명. 누나들도 나이가 형들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한 18살, 16살 한 이렇게 차이 났을 거예요. 지금 아마 50대시겠지?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되셨겠죠. 그래가지고 이 누나들이랑 더 친했었는데 이 누나들은 되게 저한테도 잘해줬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 그때 그러니까 누나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 그 식빵에다가 이제 얇게 마요네즈를 발라가지고 위에다가 설탕. 그러니까 이땐 90년대 후반이에요. 다시 생각하셔야 되죠. 90년대 후반이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육개장 사발면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이런 걸 이제 간식으로 어린애한테 뭐 육개장 사발면 하나를 다 주진 않았지만 조금씩 이제 나눠주고 이랬었죠. 그래가지고 누나들이랑 추억이 더 많아 어릴 때는. 내가 그 기억도 있어. 내가 누나들을 언니라고 불렀어. 나 어릴 때. 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너는 왜 남자애가 언니라고 그러냐? 왜냐면 누나들끼리 서로 언니라고 부르잖아. 작은 사람이 큰 누나한테 나이가 더 많은 누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게 어릴 때는 다 그 거울처럼 따라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니라 그랬었어요. 내가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다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누나라고 했죠. 그게 맞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다녔습니다. 세종 유치원을.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3년간 다녔는데 여기 지하에 세종 태권도장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태권도장이 위에 2층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옮겼나봐. 지금 이게 2010년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에 있었어요. 세종 태권도가. 그래서 난 태권도도 했었습니다. 저는 시범단도 땄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다녀가지고. 그래서 품도 다 있고 그것도 다 있어요. 품증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집에. 그 트로피도 있고. 그래서 세종 유치원을 다녔었다. 그 국기원도 몇 번 가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 초딩 때 따는 품단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이 시절 90년대 생각해보면 사실 누구나 태권도 다니면 다 있는 거잖아. 뭐 엄청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태권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태권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랬다. 유치원 때는 그런 기억이 있다. 유치원의 레니아원은 씹 까불거리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한 명씩 있는 개 까불거리는 학생.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단체 생일 파티를 해요. 유치원 같은 거 하면 같은 반에 5월 생일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5월 생일 파티 해주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근데 내가 5월 생이란 말이에요. 5월 29일 생인데 5월 생일 파티를 하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케이크에 있는 거 초 불고서 케이크 자르는 거예요. 이랬는데 내가 그냥 잘랐어. 그 정도의 이제 미친놈. 그러니까 이제 개 나대는 학생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 기 개 빨리게 만드는 애들 있잖아. 저 새끼는 체력이 무한인가 싶은 그런 유치원생들 한 명씩 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전 태권도를 다녔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체력이 좋았어. 실제로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원숭이 그 자체. 그랬었다. 아무튼 유치원을 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갔죠. 자, 초등학교. 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저는 묵동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레니아워 이거 6학년 때 사진인가? 묵동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성명 이정환. 가족 성명은 안 나오네요. 학적상 2000년대 입학. 그러니까 밀레니얼이 되면서 입학을 했죠. 아, 나 그 추억도 있는데. 나 옛날에 1999년에 딱 이제 그 12월 31일 날에 그 속초 가가지고 그 모래시계 같은 거 개 많이 팔았어. 저랑 비슷한 연배이시거나 저보다 형님이신 분들 아시죠? 그때 2000년대 되면서 모래시계 막 이런 걸 개 많이 팔았어요. 막 여기저기서. 왠진 모르겠지만 밀레니얼 시대 막 이래가지고 2000년대가 온다 막 이러면서 1학년 개근. 계약일을 잘못 알고 결석함. 그러니까 벌써부터 정상이 아니다 이 새끼 이거. 정상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 어릴 때는 이랬어요 제가. 벌써부터 ADHD가 아니 내가 볼 때 이거는 이 생활부는 내가 볼 때 나중에 정신과 갈 때 한번 가지고 가야겠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놈이었다라는 거를 잘 인증할 수 있는 인증수단. 개근 3학년 개근 5학년 개근 6학년 개근 많이 했네요. 그래도 질병 한 번이랑 이때 내가 기억나는 게 질병 그 결석이 내가 4학년 때가 그거예요. 내가 4학년 때가 그거였어. 맹장 수술한 때였어. 근데 그거 아마 하루가 그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그랬던 걸 거야 아마. 내가 뭐 서류를 안 냈거나 그래도 인정이 안 됐었나 봐. 내가 정확히 기억하기에 4학년 때 내가 맹장 수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있는 걸 거야. 계약일을 잘못 알고 결석한 말고는 대충 개근이네요. 신체 발달 상황은 안 나와 있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때 일단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봐야겠죠. 일단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초등학교 가야겠죠. 자, 묵동 초등학교 갈게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후문이에요. 여기가 후문. 이 건물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안 들어가지나? 안으로는 안 들어가지네. 그리고 여기가 정문. 지난번에 묵동 설명회 때 말했던 정문. 모든 묵동 초등학교 학생들은 제발 여기에 문이 있었으면 한다. 도대체 횡단보도 건너서 여기에 문이 왜 없는 거야? 왜 도대체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에 학교 그 학생 그 교실이 있고 여기에 이게 있는데 도대체 여기 개방을 왜 안 하는가? 여기 앞에 문구점이 있고 그때 문구점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 앞까지 통곡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와야지만 이게 있는가? 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왜 다시 여기까지 돌아가서 여기에 문이 있는가? 안에 문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여기 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도대체 왜 저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는가? 아직도 의문이야. 아직도 이럴걸? 2025년에도 이 지랄이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는 막 있네요. 다모아 문구점 있네요. 2010년도에도 있었네. 여기 문구점에서 1학년 때 같은 반 학생이었던 여자의 부모님이 하는 문구점이라서 그것도 기억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여자애가. 요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 폭력 없는 운 학교를 만들어요. 운 학교는 뭐야? 학교 폭력 없는 뭐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칸이 모자라서 잘렸나 본데요. 하스 폭력 없는 운 학교를 만들어요. 합기도 전문 수련도장. 중흥초교협. 아무튼 이래가지고 묵동초등학교를 갔는데 뭐 1학년 때는 별거 없었어요. 그냥 별거 없었습니다. 1학년 때는 별거 없었어. 1학년 때는 그냥 까불까불했어요. 계속 까불까불했고 계속 정신없었고 계속 미친놈이었고 계속 딴 애들 괴롭히고 그냥 그런 개 나대는 애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나한테 대해서 써주신 거 뭐 이런 거 있나? 초등학교 1학년 창의력 생활활동 60시간. 도대체 뭘 했길래 60시간이 적혀있는 거지? 초등학교 1학년 자치활동 자기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며 학급의 생활 개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적극 참여함.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하게 지냄. 조사활동을 잘하며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고 박식하며 특히 한문과 영어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임. 학교의 여러 행사에 관심이 많고 협조적으로 그리기 만들기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였음. 굉장히 좋게 써주셨네요. 1학년 담임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한자는 왜 나와 있냐면 지난번 묵동 설명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사무소에서 한자를 배웠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한자 배웠다고. 그래서 적혀있는 걸 거예요. 한자를 배웠었죠. 어릴 때는 한자 학원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배웠었죠.
그러다 내가 처음으로 학원을 간 게 3학년이야. 인생 처음 학원감. 아 물론 뭐 태권도도 학원이라면 학원인데 태권도는 저때 학원이 아니라 이제 그 유치원에 붙어 있는 거였으니까. 이때 인생 처음으로 학원을 가서 3학년 때. 근데 1학년 때는 이해했고 2학년 때 이야기를 해보자면 2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독특한 분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땐 그랬어요. 공감하실 거야. 막 80년대생, 90년대생 분들은 당시 수업 수준을 기억하실 거야. 그러니까 막 이때는 체벌도 있었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당시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아침 수업이 9시 시작이잖아? 11시까지 안 오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교무실 가잖아요? 출근은 하계셔. 출근은 하계신데 그냥 안 오세요. 뭐 하시는지 몰라. 어릴 때니까 진짜 모름. 내가 뭐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면 뭐 그럼 물어보기라도 하고 뭐라도 하겠는데 그리고 이때 초등학교 2학년 꼬꼬마잖아요. 다들 좋아해. 수업 안 하니까. 다들 좋아해. 뭐 9시 50분에 오는 거는 뭐 그냥 뭐 9시 50분, 10시 오는 거는 뭐 일상이고 11시, 12시까지 안 오고 점심시간까지 안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점심시간 끝나도 1시간 늦게 들어오셔. 진짜 뭐냐고요? 몰라. 그땐 그랬어. 이때 이 선생님 난 아직도 뭔 선생인지 모르겠어. 야 미스테리야. 그냥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뭘 알겠냐. 그냥 뭐 좋았지 그냥. 선생님 안 오니까. 수업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그거야. 카드 따먹기. 그거 아세요? 그 엄지손가락으로 튕겨가지고 그거 뒤집어지면 내가 카드 가져가고 그거 기억나? 그거 이제 포켓몬 카드나 이제 디지몬 카드. 나 땐 디지몬 카드였어. 디지몬 카드로 카드 따먹게 하고 막. 그러다가 선생님 들어오고 갑자기 9시 50분에 9시 50분에 갑자기 담임 선생님 드르륵 하면서 들어오고 가져와 이러면 이제 가져가야 되고 그때 그 시절 동전 따먹기 하고 그 교과서 위에다가 500원짜리 2개 올려놓고서 그거 이제 손바닥으로 팍 쳐가지고 넘기는 거 그거 알아요? 팍 쳐서 넘겨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다 에어를 넣어야 돼. 교과서에다가 에어를 넣어가지고 그럼 잘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너 에어 넣었어? 막 이런다고. 에어 넣었어? 이러면서. 공기라고 안 함. 에어라고 해야 돼. 막 2학년 땐 그랬죠. 그런 학생이었어요. 2학년 선생님 어떤 식으로 적어놓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어려움 없이 다룸. 도장 도구의 쓰임을 알고 적절히 활용하여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에서 클립 아트를 사용하는 등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함. 당연하죠. 작은 형이 프로그래머였는데. 내 어릴 때 가장 친한 형이 작은 형이었기 때문에 작은 형 방에서 많이 놀았어요. 난 6살 때부터 스타크래프트를 했거든. 6살 때 스타1 출시 이때부터 스타1을 했어. 작은 형이 당시 24살이고 큰 형이 당시 26살이니까 딱 스타 환장할 세대잖아. 딱 스타 세대. 현재 40대 50대 딱 스타 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형이랑 큰 형들이 다 스타를 했기 때문에 나도 스타를 했죠. 형들이 하는 거. 남들 보글보글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나는 스타를 했다고. 스타 영재였죠. 그래가지고 이미 이때부터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뤘어. 나는 맨날 컴퓨터 둘 중 하나 가는데 지하 1층에 있는 컴퓨터. 그 누나들 숙소. 누나들은 컴퓨터를 거의 안 썼어.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여기 갔어. 왜냐면 주말에는 작은 형이 집에 있거든. 이건 뭔 소리냐면 작은 형이 프로그래머로 방산을 했어요. 방위산업체. 그 군대 이제 방위산업체로 이제 출근하는 거. 근데 완전 개쓰레기 업체가 걸려서 3년 동안 개고생했거든요. 맨날 야근하고. 그때 그 시절에는 방위산업체 이런 데 많았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작은 형이 이렇게 고생한지 모르고 나는 그냥 어린 나이에 어린 생각에 작은 형이 이렇게 고생한지 몰랐고 어릴 때 작은 형이 평일에는 집에 없으니까 작은 형 방에 있는 컴퓨터 쓰고 주말에 작은 형이 자고 있으면은 그거 이제 깨우기 좀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 이제 컴퓨터 가가지고 숙소에 있는 컴퓨터 썼던 거예요. 아무튼 그랬다. 그래도 군대보다 낫다고요? 근데 큰형도 인정한. 큰형이 완전 최전방이었거든요. 큰형이 최전방이고 군대 가서 아토피가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고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형이 최전방 가서 병도 얻고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큰형도 인정했어. 작은 형은 진짜 씹고생했어요. 작은 형 방위산업체 3년은 진짜 작은 형이 2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방위산업체 바꾸면 리셋이거든요. 3년 다시 해야 되거든. 리셋 생각만 한 수백 번 했대.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빡센 곳이야. 작은 형이 그때 병도 많이 생겼고 그냥 거의 매일 야근에다가 퇴근을 거의 안 시켜주는 수준이어서 그냥 개지랄이었어요. 큰 형도 인정했을 정도로 그냥 작은 형은 말도 안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근데 나는 좋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생각에 그땐 그런 거 몰랐으니까. 아무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했다.
그림을 보고 풍부하고 창의적인 상상의 세계를 이야기로 재미있게 표현하며 대상과 목적에 맞는 편지글도 바라겠습니다. 작은 형이 이도류예요. 그러니까 작은 형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은 거야. 작은 형이 프로그래머 시작을 했는데 그림을 잘 그려. 대학생 때부터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그 기억이 나. 그 리니지 그리신 분이랑 그리고 그 김영태 씨 이런 분들이 오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같은 동아리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나중에 합동 인터뷰 같은 것도 했었어, 작은 형이랑. 작은 형이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림 그리세요. 프로그래밍 그만두시고. 작은 형이 굉장히 독특한 양반이지. 그러니까 이도류를 하는 사람은 많거든. 그러니까 예컨대 개발이랑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트랑 기획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 많은데, 근데 프로그래밍 개발이랑 아트는 둘 다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문직은 아니거든, 기획은. 근데 프로그래밍이랑 아트를 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 근데 작은 형이 이 두 개를 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작은 형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작은 형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은 거지. 이 새끼가 왜 어릴 때 컴퓨터 활용이 우수하다고 적혀있냐? 작은 형 때문에. 왜 그림을 잘 그렸다고 적혀있냐? 작은 형 때문에. 근데 우리 집안이 그림에 피가 있긴 해. 큰형도 미술을 배운 적은 없거든요. 경영학과를 나와서 미술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애초에 자기 카페를 하는 게 그 목표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큰형이 지금 하는 카페,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구글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커피방앗간이라고 삼청동에 있는 되게 유명한, 방송에도 자주 나온, 여기가 이제 저희 큰형이 하는 카페인데, 이런 거 다 큰형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으로 그려. 아트하게. 존나 카페 감성으로 감각적으로 그림.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그런 것도 다 큰형이 그렸거든요, 직접. 그 메뉴판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그림의 혼이 흐르긴 해. 나도 그림 나름 잘 그렸어요, 어릴 때. 나도 그림으로 상을 많이 받았어. 이따가 상 같은 거 받은 거 보면 그림이 더 많을 거예요. 수학이나 이런 거보다. 2학년 학급에서의 3가지 약속과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함. 학교 행사에 앞장서서 참여함. 애초에 적어준 것도 거의 없으시네, 2학년 선생님은. 아니, 수업을 했어야 학생을 알지. 나는 이 선생님이랑 대화해본 적도 거의 없어요. 수업을 들어와야 이야기를 하던가 말지. 선생님이 써준 거 밑에 하나 더 있네. 이것도 하나 보죠. 아, 종합의견도 있구나. 1학년 먼저 보자. 세부 능력. 글을 읽고 내용 및 의견, 인물의 성격을 찾아내기를 잘하며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생각을 표현함.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실천하며 시간을 지키고 바른 자세로 수업에 임함. 각 계절의 특징을 잘 구분하고 주변을 관심있게 잘 살펴보며 정해진 거리를 적당한 방법으로 잴 수 있고, 그리기 만들기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를 즐김. 제 미술에 약간 좀 재능이 있었다니까.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잘 알고 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물체의 길이, 들이, 무게, 넓이를 비교하여 적절한 용어로 나타낼 줄 알고, 수, 연산, 도형, 특정 등 수학 전반에 걸쳐 사고력과 문제 해결 기능 및 개사력이 뛰어남. 교내 과학상자 조립대회 우수. 과학상자 뭔지 아나? 요즘 학생들? 교내 과학 상상화 그리기대회 장려상. 참고 1학년임. 교내 불조심 그리기대회 우수. 교내 신문 활용학습 우수. 총평 한번 볼까요? 관찰을 통한 측정 능력과 합리적 문제 해결이 우수함. 한 줄 컷. 아니, 1학년 선생님 한 줄 컷 해주셨네. 자, 2학년. 자신의 생각한 내용을 효과적이고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며 문장 안에 꾸며주는 말을 재미있게 넣어 이야기 내용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나 수업 참여에는 미흡함. 죄송한데 이거 선생님 자기소개신가요? 입체 도형을 보고 쌓기나무의 개수와 여러 위치에서 본 모양을 이해함. 문제 상황에 알맞은 식을 세워 창의적으로 해결함. 곱셈표의 규칙을 찾아 12단원의 곱셈표를 정확히 완성함.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와 문화유산을 조사하여 바르게 설명하며 교통안전 표지판의 이름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나? 공공장소와 나를 보니까 이게 무슨 하나. 공공장소와 학교와 가정에서 규칙을 지키기 실천력이 미흡함. 그러니까 나대는 학생이었던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물건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과정을 이해하고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가을산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찾아 분류함.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에요? 가을산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찾아 분류하는 것. 만들기 꾸미기에서 독창적인 생각과 표현을 재료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고 음악을 듣고 그 느낌 표현이 풍부함. 2학년 총편. 자기 주관이 분명하며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기도 하나 예의를 갖출 줄도 알고 생각이 긍정적임. 걔 나대는 학생이라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학년 선생님. 자,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학년. 3학년은요. 제가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아요.
3학년은 일단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 일단 이거부터 다르잖아. 교과 과목을 기억하잖아요. 1, 2학년 선생님은 교과 과목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학년 선생님이 아마 도덕 선생님인가 그랬을 거고 2학년은 진짜 기억 안 나. 2학년은 진짜 기억 안 나. 3학년은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엄한데 되게 사려 깊은 그 뭔지 알죠? 되게 엄하신데 이놈 하시는데 되게 이제 또 학생들한테 잘해줄 땐 잘해주는 그런 남자 선생님들 있잖아. 딱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되게 스테레오타입 같은 좋은 선생님. 그래가지고 기억에 짙게 남고 이때 제 3학년 때 같은 반에 제 베스트 프렌드 이 초딩 당시 베프가 같은 반이었어요. 초딩 당시 베프가 같은 반이었고 이때 근데 이 친구가 3학년 때 전학 갔어. 아직도 기억나네. 그때 묵동 설명회에서도 이름 나왔었는데 이응 치읓. 야 댓글 달아라. 댓글 달라 그랬는데 안 달았더라 친구야. 뭐 내가 좀 더 유명해지면 너에게 닿을지 안 할지. 아무튼 이 친구가 이때 이제 전학을 갔었는데 3학년 때. 3학년 때 체육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알아요?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하는 그 동창끼리 이제 약간 싸이월드 같은 거 있어요. 이때 이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게 있었어. 진짜 앞서간 SNS인 거지. 진짜 앞서간 SNS였는데 이때 그게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 이게. 체육 선생님 주도하에 우리 3학년 몇 반이었냐? 2반인가? 3학년 2반 아이러브 스쿨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실제로 연락도 좀 했었어. 나 중학교 가서도 체육 선생님한테 메시지 온 적이 있어요. 이때 3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근데 이건 이제 추억 속으로 이제 잠긴 그런 SNS가 됐죠. 진짜 추억 속의 이름이지 아이러브 스쿨. 아무튼 이때 선생님이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고 이때 베프도 사귀고 물론 바로 전학 가가지고 헤어졌지만 아쉽게도. 그래서 3학년의 추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 처음으로 학원 다님. 묵동 설명회에 나왔었던 그때 그 학원. 대산 왕수학. 대산 왕수학 맞지? 머시기 왕수학. 대머시기 왕수학이었을 거예요. 여기랑 플러스 GNB. GNB 맞죠? 둘 다 브랜드잖아. 대산 왕수학도 브랜드고 GNB도 그 브랜드잖아. 여기를 이제 다녔었죠. 처음으로 학원을 다녔어요. 3학년 때. 수학학원이랑 영어학원. 아마 부모님도 생각이 많았을 거야. 특히 어머니가. 엄마가 생각이 많았을 게 1, 2학년 때 걔 나대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같이 나대는 학생이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대면 학원을 보냈어요. 나대면 학원을 보냈죠. 특히 이제 많이 가는 게 논술학원, 서예학원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조용해진다라는 말이 많았어. 웅변학원 기억나요? 조용한 애는 웅변학원 보내고 시끄러운 애는 서예학원 보내고 기억나시나요? 90년대에는 그랬어. 근데 우리 엄마는 영어학원이랑 이제 수학학원을 보낸 거지. 다른 이제 학부모 분들이랑 이야기해가지고 영어랑 그거로 정한 게 아닐지. 보통 학부모들은 다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같은 데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묵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녔었어. 그 중화동에 있는 GMB랑 대산왕수학에 실제로 많이 갔었어. 3학년을 보겠습니다. 3학년. 인터넷을 학습에 활용하며 종합적인 사고와 학습 활동을 잘함. 색종이를 접어 다양한 종이접기 조형 활동을 함. 야, 공통적인 게 이 새끼는 미술 플러스 컴퓨터를 잘함. 이게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새끼는 작은 형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음. 라는 거를 이제 계속 알 수 있는. 3학년. 학급 급식 준비 및 배식 활동 등의 많은 역할을 잘함. 친구들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친하게 지냄. 봉사활동도 9시간이나 함. 체험학습 활동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에 적극 참여함. 이야기를 읽고 흐름을 잘 정리할 수 있음.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이나 생각을 잘 알 수 있음. 교통규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바르게 길을 통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음. 가정과 고장에서 열리는 행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잘 정리할 수 있음. 수학 가나 단계를 이수함. 수학에 뭐 이수를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선생님? 근데 수학의 모든 영역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성취도가 매우 높음. 이때부터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알았어요. 3학년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수학을 잘하는구나. 내가 머리가 좋구나. 라는 걸 이때 처음 함. 부모님도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도 처음 알고 나도 처음 알고 그냥 나대는 원숭이인 줄 알았더니만 내가 이때 대산왕수학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가장 높은 반에 갔거든요. 왜냐면 내가 거의 다 맞았거든. 그때 학원 가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10장짜리 학습지를 줘. 다 풀어. 채점 맞아. 틀린 거 다시 풀어. 이걸 매일 반복하는 거였거든요. 플러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기본 그 개념도 다 하죠. 진도도 나가죠. 이걸 이제 계속 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기본 개념 진도 플러스 사실상 센 수학을 하는 거야, 이거 센 수학을. 근데 이제 대산 왕수학이라는 그 브랜드의 학습지가 따로 있는 거지.
걔네들이 쓰는 센수학이 따로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건데 내가 이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다른 애들이 하루에 학습지 하나 풀고 하나 채점하고 하나 다시 다 맞잖아? 나는 5분이면 다 풀었어요. 5분이면 10장 다 풀고 다 맞고 다음 거 받고 다 맞고 다음 거 받고 이래가지고 없어 그냥. 내가 한 4월쯤 되면 내가 풀 문제가 없어요. 그 학년에. 그냥 그랬어. 그냥 초월적으로 잘했음. 그러니까 꺼드럭이 아니라 꺼드럭은 맞는데 3학년 때부터 내가 좀 다른 애들이랑 다르구나 라는 걸 생각함. 나는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너무 당연하게 5학년 때 6학년 때 쓰던 걸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쓰고 있었냐면 3학년 때 양변에서 빼기 더하기를 했었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9는 9에다가 3을 더하면 12는 12가 되는 게 당연한 거 3학년 때 이미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예컨대 이제 사다리꼴 이렇게 있다 쳐. 사다리꼴이 있으면 윗면과 아래가 평행하잖아요. 그럼 이제 윗면이 3cm고 아래가 7cm면 가운데에 선을 그으면 그 평행선은 몇 cm일까요? 하면 5cm잖아. 이게 비례하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냥 3학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선을 작도해가지고 그런 그지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항상 그랬어, 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 초등학교 때는 학원에서 올림피아드 준비하라 그랬어. 초등학교 올림피아드 나가는 거 준비하라고. 아무튼 그랬다. 성취도가 매우 높음. 실험 활동을 통해 가루 물질을 빨리 녹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음. 축구공을 짜서 목표한 곳으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음. 체육은 더럽게 못했어요. 신체 활동은 더럽게 못했습니다. 활동의 종류의 여가 활동의 종류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 8분음표로 4마디 가락짓기를 잘하나 꾸준한 리코더 주법 연습이 필요함. 나 리코더를 존나 못했어. 리코더랑 단소 이 새끼 그냥 단소 이거 그냥 고무님. 요즘에는 단소에 그거 리코더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거 나온다며. 옛날엔 리코더도 어려웠어요. 요즘엔 리코더는 개쉽고 단소도 쉽다며. 옛날에는 단소 그냥 고문이에요. 단소 소리 안 나는 애가 한 반이 30명이면 25명은 소리가 안 나. 소리 나오면 A야 그냥. 소리 나오면 수임. 이런 거를 씨발 교과 과목에다 누가 넣은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나는 리코더도 못 부는 학생이었다는 거. 전달 기능과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생일 초대장을 창의적으로 잘 꾸밈. How many를 사용해 물건이나 동물의 수를 자연스럽게 묻고 대답할 수 있음. 3학년 총평. 용의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학급 역할 분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감사합니다. 3학년 체육선생님 고트. 자,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에 갑니다. 3학년부터 교내상을 한번 볼까요? 2000년에 입학이니까 이때 1학년이지. 이때 2학년이고 2학년 상상화 그리기 우수. 2학년 수학경시대 금상. 이때부터 좀 다르다 생각했어요. 나는 built different 하구나. 2학년 미술대회 우수. 2학년 독서퀴즈 장려. 3학년 수학경시대 동상. 어떤 놈이 나를. 수학경시대 은상. 창의력 논술대회 우수. 까지 하고 4학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학년은 사회선생님이셨어요. 아직도 기억나. 사회선생님인데다가 내 형제 한 명과 이름이 같아.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이분은 3학년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선생님들 이름이 다 기억나거든요. 2학년 선생님 빼고 2학년 선생님 빼고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이름이 다 기억나는데 4학년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강하게 박혀있어. 왜냐면 내 형이랑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작은 형인지 큰 형인지는 이름을 말을 안 할게. 근데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 때 사회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쾌남이셨어. 당시 몰라 40대 정도로 아마 액면가로는 40대셨는데 외형은 40대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이제 60대실 거고 당시 사회선생님이셨는데 수트를 멋있게 빼입고 다니셨음. 그래가지고 말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이 4학년 선생님도. 단지 3학년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기억에 짙게 남았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좋은 선생님들이었어요. 5, 6학년 선생님들도 다 좋은 분이셨어요. 5, 6학년 선생님들은 여선생님이셨는데 두 분 다 좋으셨고 2학년만 이분은 나쁘다가 아닌데 이상했죠? 나쁘다가 아닌데 이상했죠? 그냥 수업을 안 오시는. 아직도 모르겠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오셨던가 아직도 모름. 4학년 사회선생님 때는 어땠냐. 이때는 뭐 그냥 똑같았죠. 이때부터 약간 좀 조용해졌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내가 대가리가 좀 좋다는 걸 알게 됨. 2. 나이 먹으면서 좀 덜 나대게 됨. 3.
존나 잘난 척하기 시작함. 이게 좀 중요함. 그러니까 행동은 안 나대는데 말을 개나대기 시작함. 그것도 모르냐? 4. 주변에 친구가 적어지기 시작함. 재밌는 원숭이에서 꺼드럭대는 재수없는 새끼가 됨. 그래서 조용해짐. 결국에는 이제 친구가 적어지다 보니까 4학년 때. 나는 4, 5학년 때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1, 2, 3학년 때랑 6학년 때 많았거든요. 4, 5학년 때 내 초등학교 시기 최고의 암흑기. 최고의 암흑기. 이게 컸어, 내가 볼 때는. 갑자기 꺼드럭대는 새끼가 돼버려가지고. 4학년 때 어땠냐? 4학년. 독서왕 우수. 수학 경시대회 금상. 독서 퀴즈 대회 장려. 수학 경시대회 은상. 수상. 4학년.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어진 자료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음. 신문 기사 중 관련 숫자를 뽑아 곱셈 나눗셈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슬슬 수학도 들어오기 시작하죠. 원래까지만 해도 아까 여기에 적혀있는 게 미술이랑 컴퓨터였는데 내 장점에 수학이 들어오기 시작함. 점점 학급 부장으로서 학급한 교체에 적극 참여함. 꺼드럭대기 시작했죠. 나 이때 부회장이었거든. 나 이때 회장은 아니었어요. 나 이때 학급 부장은 아니고 부회장이었는데 4학년 5반 이제 부회장이었습니다. 고사성어 익히기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며 읽기와 쓰기를 잘함. 아직도 이때 한자 교실 다녔나 보네. 네, 한자 교실을 꽤 오래 다녔어요. 4학년. 이야기를 읽고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음.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지닌 가치를 깨닫고 이를 아끼고 사랑함. 박물관을 견학하여 견학계획을 세우고 견학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 수 있음. 아, 나 4학년 때 박물관 갔던 거 기억난다. 근데 이거 학교에서 간 거예요. 학교에서 간 거였어. 내가 혼자 가가지고 보고서를 낸 게 아니라. 근데 이땐 그런 거 많았어. 나랑 같은 세대 분들 아시죠? 이때는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시켜주는 경우 많았어. 봉사활동도 막 이제 체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학습 이런 걸로 가서 체험학습 이런 걸로 가서 봉사시간 인정해주고 그런 거 많았어요. 약간 형식상으로. 수학 교과 단원을 고루, 이해력, 원리, 법칙, 성질, 공식, 응용문제, 학습, 해결학습이 우수함. 수직 평행을 이해하고 수선과 평행성을 그을 수 있으면 사각형의 성질을 알고 다각형과 정다각형을 이해하여 식별할 수 있음. 퇴적학과 2항, 3항, 여감을 구분할 수 있음. 이 새끼 구분 참 잘하네. 타령 장단에 맞추어 기본 춤사위를 출 수 있으며 여러가지 춤사위로 탈춤을 출 수 있음. 그런가? 미라도 삼음을 이용하여 간단한 가락을 만들 수 있음. 다양한 재료와 기본 용구를 활용하여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할 수 있음. 영어로 말하기에 자신감이 있으며 문자를 의식하여 낱말을 잘 읽을 수 있음. 4학년 총평. 스스로 본인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행동이 부지런하나 또 나왔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음. 회피형 성격. 이제 5학년으로 가볼까요? 5학년은 아까도 말했지만 조용한 놈이었고요. 5학년 때도. 5학년 때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여선생님이셨는데 잘해주셨어요. 제가 5학년 때 4학년 5학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교우관계가 좋지 못했어. 나 5학년 때 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한 명이 전학을 옵니다. 키가 존나 큰 양아치가 한 명 전학을 와요. 얘가 입에 상처가 있었어. 아직도 기억나. 입에 상처가 나고 곱슬머리를 하고 염색을 한 남자애였는데 근데 얘가 오자마자 학급 학생들한테 시비를 존나 털었어요. 이때쯤부터 그런 거 있지 않았어?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쯤 되면 일진놀이를 시작해. 애들이. 이때부터. 얘가 딱 그런 애였어요. 우리 학교에 일진놀이를 도입한 애였어요. 일진놀이 도입. 최초 도입. 약간 무슨 그거 같네요. 삼성전자 기술협약 SSD 최초 도입 뭐 이런 거 같네. 일진놀이 최초 도입을 해가지고 얘가 막 무슨 파 그랬었어. 지랄도 아니었어요. 막 나중에 막 이제 학부모들 학교 오고 그랬었어. 나 6학년 때.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나도 개 갈궜어요. 그래가지고 개 많이 싸웠어. 특히 나랑 개 자주 싸움.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되게 난색을 표하셨음. 되게 난색을 표하시고 근데 되게 좋은 선생님인 게 잘 보듬어 주셨어요. 잘 보듬어 주셨고 일방적으로 내가 맞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웠는데 막 딱 봐도 누가 진 건진 아는 싸움 있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쳐맞진 않았는데 싸우긴 싸웠는데 누가 졌는진 알겠는 싸움 있지.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5학년 때. 5학년 때 볼까요? 영어 듣기 평가대 은상, 수학 경시대 은상, 수학 경시대 금상. 그냥 이 새끼는 그냥 수학 경시대회를 좋아함. 그냥 교내에서 수학 경시대회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일단 금아니면 은은 항상 탐. 관찰한 내용을 본대로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그림과 문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
인터넷과 한글 97, 한글 97이래. 홀리쉣. 우리 문화재에 대한 홍보물을 작성할 수 있음. 학급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스스로 하나 공동의 활동에 대한 참여 자체가 소극적임. 이거 4학년과 비슷하네요. 스스로 할 일은 하지만 같이 할 일은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 이 새끼 이기적인 새끼다라는 말을 두 분께서 적어주셨고요.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함. 기본 익히기에 성실히 참여하며 정교하게 작품을 완성함. 교 내외 청소 봉사활동. 이런 건 아까 말했던 그냥 학교에서 챙겨주는 봉사 시간이죠. 학급 행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함. 이야기를 듣고 인상적인 표현을 찾으며 인상적인 까닭을 쓰고 다른 친구와 비교하며 들을 수 있음. 국가 간의 문화교류 및 외래 문화 수용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와 의지를 갖고 있으나 공익을 추구하는 실천 생활이 다소 부족함.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레니아워 이 자식 대단히 개인적인 사람이라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 조상들이 과학 문화재를 만든 까닭과 우수성을 알고 생활에서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모습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음. 고난이도 수학 문장제 문제와 응용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며 해결책을 찾아 풀 수 있으며 특히 평면 도형의 물체 넓이 구하기를 잘함.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며 넓이와 무게 단위를 알고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음. 전지와 전구를 여러 방법으로 연결하여 불을 켜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며 식물의 씨가 퍼지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음. 아, 우리 이때 비난양파 있었어요. 모든 90년대생, 80년대생 다 해본 거 아니야? 비난양파, 착한 양파? 칭찬양파, 비난양파? 삶고 끓이는 조리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며 기판에 전자부품을 바르게 배치하고 납땜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음. 철봉 오르내리기와 매달리기를 다양한 상대로 능숙하게 할 수 있으나 그렇지가 않을 텐데요, 선생님? 좋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다리 벌려 앞구르기를 어려워하며 기초 체력 및 기본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기본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철봉 오르내리기와 매달리기를 다양한 자세로 능숙하게 할 수가 있지? 굉장히 좋게 적어주셨는데? 윌리엄 텍 서곡을 듣고 부분의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리코드의 운지법에 맞게 불 수 있음. 미술과 전 영역에 남다른 흥미와 소질이 있으며 특히 색채 감각이 뛰어나고 대상의 특징을 잘 살려서 표현함. 레니아워 이 새끼는 미술을 잘함. 예체능과 이과 이도류가 가능한. 나여 기본 학습 태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전 영역의 학습 효과가 높은 편이며 정확한 발음을 표현하고 열의가 있음. 5학년 한 줄평. 조사 토의 학습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펼리는 등 학습 능력이 높고 특히 미술과에 재능이 있으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힘이 뛰어나며 친구들과 마찰했을도 들어들었음. 전학온 새끼 진짜 그거. 왜 이렇게 나를 갈궈댄 거야?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 다음 6학년입니다. 6학년 때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뉴비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 20대 여선생들. 그래가지고 안절부절하셨어요. 우리 반에 진짜 꼴통들이 개 많았거든요. 우리 반에. 일단 6학년 돼서 나 같은 애들이 우리 반에 많았어. 약간 찐따력 있는 애들.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낄낄대는 애들. 딱 우리 반에 개 많아가지고 내 친구들 이때 많아졌고요. 6학년 때 다시 친구 많아짐. 그리고 플러스 일진놀이 하는 애들. 특히 여자애 2명. 아니 이게 보통 초등학교 때는 여자애들이 더 발육 빠른 거 알죠? 여자애들이 더 먼저 키가 크잖아. 여자애 2명이 우리 학교 전체 통인 여자애 2명이 있어가지고 얘네 2명에다가 그리고 이제 일진놀이 하는 애들 몇 명 더 있었어요. 몇 명 더 있어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이제 일진놀이 하던 애들.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6학년에도 꽤 있었다. 이 여자애 중에 한 명은 내가 얘한테 장난쳤다가 아직도 기억나. 실내화를 숨기는 장난을 쳤다가 저 걔 나대는 애라고 했죠. 도대체 왜 내가 일진 여자애한테 그런 장난을 쳤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뭐 좋아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뭐 짓굴게 굴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 악으로. 그랬다가 얘가 나 이제 달려가는데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넘어뜨리고 대가리 뺨으로 한 대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꼈던 때가 있어요. 새겨진 공포.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6학년 때는. 반 분위긴 그랬어. 아무튼 나는 친구 많아 좋았어요. 생일 파티도 막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 후문 있잖아. 아까 후문 쪽에 바로 앞에 사는 애가 있었어요. 후문 쪽에 요쪽 라인 집에 사는 애가 있었어. 요쪽 라인 집에. 바로 요쪽 라인 집에 사는 애가 있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6학년 때 볼까요? 우리 반을 굉장히 어렵게 꾸려가셨던 20대 첫 부입 선생님과의 6학년. 민족 공통체 함양 그리기 대회 우수. 이건 뭐냐?
정보의 바다 탐구대회.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요, 뭔지. 수학경시대회 동상. 영어 듣기대회 동상. 창의력 논술대회 우수. 끝. 내 교내상 좀 많이 받았네. 교내상 거의 한 20개 받았네요, 그죠? 수학경시대회가 많네. 아, 진로 지도 상황도 있다. 학생 한의사. 학부모 본인이사 존중.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시켰어, 한의사.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한의사 가야 된다, 한의사 돼야 된다고 엄마가 세뇌시켜놨는데 내가 한의사로 썼는데 엄마가 본인이사 존중이라고 적어놓은 거임. 순발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 권함. 중국어 학습 및 미술 공부를 열심히. 아, 이걸 이야기 안 했다. 나 6학년 때 중국어반을 했어요. 이거 나 예전에 그 묵동 설명회 때 이야기하지 않았나? 잠깐 스닉픽으로 이야기했죠. 6학년 때 내가 방과후 학교 같은 거 하잖아. 중국어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중국분이셨어. 웨이하이 사시는 중국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선생님 댁도 갔었어요. 중국 여행 가서. 중국분이셨는데 중국분인지도 몰랐어. 나 나중에 알았어요. 이때 중국 가서 알았어. 아니 선생님 중국에 집이 왜 있어요? 중국 사람이니까 있지. 네? 선생님이 중국분이셨어. 외부 선생님이셨는데 방과후 학교는 외부 선생님도 오시잖아. 이때 기억이 나는 게 내가 6학년이었고 유일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2학년이었어. 2학년 여자애들 개까불거려 그냥. 나는 그래가지고 어린 여자애들을 이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 난 이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애들을 안 좋아했어. 진짜 개까불거려 그냥. 4명인가 5명이었는데 와 그냥 장난 아니야 그냥. 내가 2학년 때 저랬나?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 6학년 꼬꼬마가 개까불거려 그냥. 학교길에도 쫓아와가지고 오빠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냥 개까불대 그냥. 아무튼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내가 6학년 유일하잖아요. 5학년도 몇 명 있었거든. 나랑 친하진 않아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5학년도 한두 명 있었고 4학년도 좀 있었을 거야. 기억나는 거 2학년 애들밖에 기억 안 나긴 하는데 이때 실제로 여름방학 때 중국 여행을 가요. 이때가 2005년이니까 베이징 올림픽 전이잖아. 2008 베이징 올림픽 직전이라서 베이징 이제 선생님 댁인 위해로 해가지고 웨이하이 그래가지고 베이징을 가는 그 여행을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때 여름방학 중국 여행을 한 2주인가 가요. 배 타고 가서 배 타고 돌아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위해에서 3일 정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베이징 일주일 다시 위해 와서 좀 있다가 집에 가는. 이거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나만 갔어 이거를. 나만 갔는데 한 10명 15명 왔거든요. 10명 15번 왔는데 전원 나보다 연상이야.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를 초등학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그 중국어반 선생님인 중국어 선생님이 이 여성 선생님께서 아주머니셨는데 40, 50대셨을 거야 아마. 근데 다른 학교에서도 방과후 학교를 하시니까 거기서도 온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처음 보는 중학생들. 아니 6학년 최고의 무서운 사람 뭔지 알아요? 6학년의 악몽이 뭔지 알아? 20대 형? 아니야. 30대 형? 아니야. 중딩이야. 존나 무서워. 근데 갔는데 나보다 다 연상인 중2 형들이 있었다니까. 이 세 명이 서로 또 존나 친해가지고 하필이면 또 일진놀이 하는 새끼들이었어요. 2명은 일진놀이 하는 새끼들이고 1명은 염색해가지고 완전 일진이고 1명은 그 일진들 옆에서 까불거린 이진 있죠. 존나 일진이고 싶어하는 이진. 그리고 1명은 씹덕이었어요. 1명은 왜 씹덕이냐면 키는 제일 컸어. 이 일진도 못 건드린 씹덕이었어. 그 존나 그 기골이 장대한 장군감인 씹덕 있잖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못 건드렸어. 이 사람도 감히 이 양반을 못 건드려. 이 양반은 거기 와가지고 그 페이트 소설 읽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페이트란 걸 알았어. 만화책 가져서 만화책 보고. 아무튼 이렇게 왔었어요. 이 3명. 이 3명 플러스 중3 누나들 플러스 그리고 몇몇 고딩들 남녀 섞어서. 근데 고등학교 남녀 섞어서 이 양반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나한테 특히 6학년짜리 꼬꼬마한테 관심 없어서 대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이 양반들은 잔소리 좀 했을 거고 근데 기억에 안 남고 이 3명이 진짜 2주 동안 개고통 받았다니까. 나 안경도 부러졌어. 나 그때 그 웨이하이 바다 갔다가 바다에서 안경도 부러졌잖아. 그래가지고 나 일주일 동안 안경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 염색한 일진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막 선생님 집에 갔는데 책상 아래에다가 나 밀어놓고서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뒤진다 막 이러고. 그나마 이 양반이 와가지고 위로해줬어. 미안하고 한국 가면 사줄게 이러면서.
얘는 그나마 좀 마음이 좀 착했어. 보통 일진이고 싶어하는 이진들 마음이 착하잖아. 타락하진 않은 새끼들이잖아요. 얘는 관심 없고 페이트 소설 읽고 있고. 아무튼 그랬어요. 이때가 개고통받았어. 나 그래가지고 그때 2주 동안 씹고통받은 그때 가지 말았어야 돼. 이때가 내 인생 처음에 첫 그 해외여행이었어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죠. 귀국해서 사줬냐고요? 아니요. 연락도 해본 적 없는데요. 사주긴 뭘 사줘 씨 그냥. 아무튼 그래서 중국어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학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수함. 프로그램의 각종 메뉴를 이해하고 빠르게 응용하는 능력이 우수한 편임. 2학기 회장으로서 야 이때 친구가 얼마나 많았으면 회장까지 해먹었어? 학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학급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세를 보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태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힘씀. 탱그램부는 또 뭐야? 탱그램부도 했어 내가? 7교 조각을 이용하여 주어진 모양에 맞게 완성하고 창의적으로 꾸미기를 잘함.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갈래의 글로 효과적으로 바꿔쓰기를 잘하며 적절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해 쓰기를 잘함.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우리들의 자세를 알고 있으면 언제 다가오는 건데요 이거?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함. 민주정치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 기초가 탄탄하여 수학 전 영역의 두각을 나타내며 흥미도 또한 높음.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며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함. 정확한 계산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수학과 전 영역을 고르게 잘하며 특히 응용력이 뛰어나고 두각을 보임.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험 장치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실험기구 사용도 능숙함. 목공용 공구의 쓰임과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며 자신이 설계한 대로. 근데 6학년 선생님이 진짜 잘 써주셨네. 이게 선생님이 아무래도 아마 이때 담임이 처음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부임은 아니셨을 텐데 담임은 처음이셨을 거거든. 내 기억에. 굉장히 좋게 써주셨네. 일단 분량 자체가 남들이랑 다름 지금. 화재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체육과 운동 기능이 양호하나 흥미가 부족함으로 운동을 즐기려는 요력이 노구됨. 악곡의 변주에서 변화되는 음악적 요소를 잘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고 악곡의 특징을 살려 바르게 노래할 수 있음. 미술활동에 흥미가 있으며 소질도 남다르고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자세히 그리는 활동에 관심이 많음. 간단한 말을 듣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잘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함. 총평. 교과 성적이 골고루 우수하며 특히 수학과 미술의 재능을 보임. 논리력과 수리력이 뛰어나고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묘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는 특기가 있음. 단체 생활에 적응하는 태도가 점차 나아졌으며 처음에는 안 좋았다는 건가요? 학급 회장을 맡으면서 통솔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임. 성장한 캐릭터 이정환. 이렇게까지가 제 초등학교였습니다. 즐겁다면 즐겁고 힘들었다면 힘들었다는 초등학교 생활이었고요. 제 정든 초등학교. 그땐 이런 건물 없었는데 여기 그냥 운동장이었는데 지금 운동장 되게 좁아졌더라. 목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를 어딜 가냐.